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과 시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라며 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고 제가 화를 내면 오히려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혹시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저도 남편과 시누이 물건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자 그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시누이가 그동안 집에서 했던 일들을 모두 폭로했고 자기 동생만 감싸는 남편에게 평생 그렇게 살아보라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동갑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가에 부담을 주지 말자고 약속했고 예물도 반지 하나만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로 했지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습니다. 친정엄마처럼 편하진 않았지만 의무적으로 전화를 하라거나 잔소리를 하시진 않았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저에게 잘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방에 사셔서 자주 오시지도 않았고 저희가 맞벌이라 힘들다며 생일 같은 기념일도 굳이 챙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어머님 생신이 다가와 연락을 드렸더니 집에 없으니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울릴 만한 선물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마침 곧 집들이를 할 예정이라 오시면 용돈이라도 드릴 생각이었지요. 남편과 상의해 시댁의 집들이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시부모님은 오시지 않고 시누이 혼자 찾아왔어요. 지방에서 혼자 온 시누이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이틀 자고 간다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오자마자 집안을 여기저기 마음대로 구경하더니 결국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서랍과 옷장을 열어보고 가방을 꺼내 거울 앞에서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방들은 대부분 엄마에게 받은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관리를 잘해둔 덕분에 시누이 눈에는 멀쩡한 명품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대뜸 언니, 이 가방 제가 가져갈게요. 황당한 시누의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마음에 들면 가져. 가족인데 뭐 어때?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물건이에요.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죠.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남편은 끝까지 시누이 편을 들며 저를 야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시누이는 옷장문을 쾅 닫은 뒤 향수를 뿌리고 화장품까지 발라보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고 집에 있는 이틀 동안은 제 물건에 손대지 말아달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시누이 표정을 보니 기분이 상한 듯 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틀 동안 시누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며 집에 거의 없었고 얌전히 있다가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다녀간 뒤 남편과 한바탕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서울에 있는 회사로 가고 싶어 했죠. 아무리 요즘 학벌을 안 본다고 해도 4년제와 전문대의 차이는 분명 있을 것이고 지방이나 서울이나 그건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취업을 하려면 관련 자격증 하나쯤은 따두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더군요. 사실 신우가 제 물건에 손댄 것만 따져도 남편은 할 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저는 시누이가 돌아간 뒤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니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도 신혼이어서인지 남편과의 사이는 금세 풀렸습니다. 얼마 후 주말을 맞아 남편과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둘이 싸우지도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양가에 드릴 선물까지 사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기야, 집이 왜 이래? 뭐가? 잠깐만, 이 냄새 뭐지? 주방 개수대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 벌레가 꼬였고 프라이팬에는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안방에 가보니 이불 위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행 전 제가 정리해둔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베란다 세탁실로 가니 세탁 바구니에는 거실 담요가 들어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심지어 욕실 하수구에는 머리카락 뭉치까지 보였어요. 뭐야, 도둑이라도 든 거야?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무슨 이런 걸로 경찰에 신고를 해? 그럼 이게 뭐야?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남편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결국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신우가 다녀갔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나도 갑자기 연락 받은 거야. 우리 여행 가는 날 정연이가 전화해서 잠만 자고 간다고 하길래 어차피 빈집이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했어.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잠만 잔 거야? 나도 이렇게 해놓고 갈 줄 몰랐어. 그냥 하루 놀다 갔다고 좋게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집을 엉망으로 만든 뒤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집들이 때 유독 탐내던 제 가방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도 입고 나갔다 왔는지 옷걸이에 걸린 채 음식물이 묻어 있었죠. 당장 아가씨한테 전화해. 왜 그래? 내 가방이 없어졌다고. 립스틱도 뭉개져서 못 쓰게 됐고. 남편은 여전히 제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 계속 신우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네가 여동생 있었으면 같이 쓰고 그러지 않았겠냐? 말하고 쓰는 거랑 몰래 가져가는 거랑 같아? 그럼 네가 이러는데 내 동생이 어떻게 말하겠냐? 나 같아도 말 못한다. 그럼 손을 대질 말아야지. 그 립스틱은 결혼 선물로 받은 건데 개봉도 안 한 거야. 가방은 나도 잘 안 들고 다니던 거지만. 그럼 잘 됐네. 당신도 안 들던 가방이면 잘 쓸 사람한테 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희 집에 다녀갔다면서요? 그런데 제 가방은 왜 가지고 간 거예요? 얼른 돌려주세요. 신우이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가방이 너무 예뻐서 잠깐 들고 나갔는데 사실 잃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미안해요.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신우이에게 욕을 할 수도 없고 화가 치밀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가방 안에 아가씨 소지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지갑이랑 핸드폰은 외투 주머니에 있어서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 남의 가방을 잃어버렸으면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당연한데 제가 연락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밖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카드를 내밀었어요. 자, 이걸로 립스틱 그거랑 똑같은 거 사. 이제 됐지? 가방은 어쩔 건데? 가방은 내가 정연이한테 택배로 보내라고 할게. 그럼 되잖아. 설마 그거 하나 받으려고 나더러 본가 내려가라는 건 아니지? 아가씨가 들고 나가서 잃어버렸대. 뭐라고? 가방을 잃어버렸대?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겠다고? 술 마시고 집에 와보니 가방 없었다는데 이제 어쩔 거야? 넌 가방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중요해. 그리고 자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아가씨 행동이 뭐가 잘한 거야? 남의 물건 몰래 들고 나가서 잃어버리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말이 돼? 자기가 이렇게 화낼 걸 아니까 무서워서 그랬나 보지. 그리고 우리가 남이냐? 결혼했으면 내 동생이 네 동생도 되는 거잖아. 그냥 네 동생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안 돼? 가족이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법으로도 가족은 처벌 안 되는 거 모르냐? 그게 왜 그러겠어? 가족이니까. 그럼 나랑 자기도 가족이니까 내가 자기 물건에 함부로 손대도 괜찮다는 거야? 당연하지. 난 그걸로 화 안 내. 내 가방이랑 옷이랑 마음껏 써. 혹시 내가 가방 들고 나가서 잃어버려도? 난 자기처럼 화 안 낼 거니까 걱정 말고.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도 똑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선물 받은 명품 셔츠를 꺼내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어? 그거 내 옷 아니야? 맞아. 자기 셔츠야. 사이즈가 넉넉하니 편하고 좋더라. 그거 나도 아끼느라 잘 안 입는 건데 동창 모임 때 입으려고 했단 말이야. 자기랑 나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해? 뭐야 이거? 당신 이 옷 입고 뭐 먹었어? 떡볶이 먹었는데 참 아까 국물 좀 흘렸나 봐. 아,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왜 남의 옷을 함부로 입고 나가? 잘해봐. 지워지겠지. 나 씻는다.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인지 화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가 또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면접이 있다며 일주일 정도 지내다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싫었지만 이미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회사 면접을 봐야 하는데 마땅히 머물 곳이 없으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오자마자 자기 볼 일만 보고 조용히 내려가겠다고 말했어요. 지난번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받은 적은 없지만 어머님이 부탁하신 것도 있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하니 나 지금 정연이랑 만나서 저녁 먹고 있어. 미리 말해주지. 저녁밥 다 차렸는데. 아, 그랬어? 미안, 밥 먹고 금방 갈게. 밤 9시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신우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쇼핑했어요? 네, 오빠가 면접 잘 보라고 옷이랑 가방 사줬어요. 구두도요. 보실래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신우는 신난 얼굴로 쇼핑백에서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백화점 마감 시간에 겨우 들어가서 옷만 사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샀어요. 어때요? 잘 샀죠? 그런데 다음 날 신우가 또 제 옷과 가방에 손을 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옷장을 열자마자 티가 나더라고요. 원피스에서는 신우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 가방 역시 사용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틴트를 흘린 듯 빨갛게 얼룩이 져 있었어요. 한 소리 하려다가 남편이 또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할 것이 뻔해 그냥 참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신우이에게 욕을 할 수도 없고 화가 치밀어 미칠 지경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남편을 먼저 출근하게 하고 신우이가 자는 방에서 새로 산 옷과 가방을 꺼내 입고 나갔습니다. 새 구두까지 신고 발 뒤꿈치가 까져서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꼭 참고 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신우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언니 오늘 제 옷 입은 거예요? 네, 어때요? 잘 어울리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도저히 못 신겠더라고요. 당신 아가씨한테 너무 싼 거 사준 거 아니야? 나 뒤꿈치 다 까졌어. 제 말에 남편은 잔뜩 당황한 얼굴로 왜 남의 옷이랑 신발을 신고 나가? 라고 했지만 저는 웃으며
가족끼리 뭐 어때? 라고 받아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신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신우이에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고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시댁에 내려갔을 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우가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던 제 가방이 떡하니 시댁 거실에 있더라고요. 미리 숨기는 걸 깜빡한 건지 아니면 대놓고 가져다 놔도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너무 대놓고 거실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 제가 새로 산 거예요. 새언니 가방이 저한테 잘 어울리길래 제가 돈 모아서 새로 산 거죠. 신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고 되도 않는 소리에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꺼내 신우의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쪽에 우리 엄마 이니셜 새겨져 있죠? 이건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한국에선 판매도 안 하는 모델인데 이걸 대체 어디서 샀다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싸늘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님은 깜짝 놀라신 표정으로 가방 안쪽을 확인하셨고 신우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죠. 정연아, 이게 뭐야? 너 그때 잃어버리고 새로 샀다 했잖아. 아, 그러니까. 신우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비슷한 걸 산 거예요. 비슷한 거? 정연아,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은 뭐고? 그건 중고로 샀는데 나도 잘 몰라요. 중고로? 너 그날 가방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말했잖아. 그런데 이게 중고로 나와?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은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아끼던 건데 잃어버렸다는 말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상황을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신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당신 여동생이 예전에 내 가방을 몰래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 가방이 지금 본인 손에 있잖아.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표정이 굳더니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이런 문제는 대충 넘어가면 안 돼? 남편의 헛소리에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물건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서 도둑질까지 하는데 이래도 그냥 넘어가라고? 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셨고 아버님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연이 너 바른 대로 말 못해? 몰라. 난 정말 중고로 산 거라니까? 그날 아가씨가 남자친구랑 저희 집에서 자고 갔잖아요. 그것까진 이해하는데 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이 돌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잠깐만 뭐라고? 남자친구? 정연이한테 남자친구가 있어? 아버님 모르셨어요? 그날 저희 부부끼리 여행 갔는데 아가씨가 남자친구랑 저희 집에서 자고 갔어요. 어머님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아버님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기 시작했죠. 정연이한테 남자친구 있다며? 사실이야. 네, 맞아요. 너네 집에서 둘이 자고 간 것도 사실이야. 저번에 놀이동산 갔다가 너무 늦어서 자고 가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이 자식이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아버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고 그날 신우는 어머님께 등짝을 여러 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대 맞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아가씨,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요? 이거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귀걸이랑 반지까지요. 알겠어요. 남자친구한테 당장 전화 걸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는 아가씨가 더 잘 알잖아요. 정말 선물 받은 거면 그 사람한테 전화 걸라고요. 지금 너무 늦어서 내일 전화할게요. 됐죠?
그럼 안 되겠네요. 제가 전화하는 수밖에. 언니가 제 남자친구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아가씨 남자친구 본 적도 없는데 제가 번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어디에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경찰서요. 제가 핸드폰을 들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경찰서라니? 아가씨가 하고 있는 목걸이랑 귀걸이 그리고 반지까지 풀세트로 친정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뭐? 그럼 정연이가 그것도 훔쳤다는 거야? 아가씨는 분명 선물 받았다고 했지만 저는 제 목걸이가 맞는 확신이 있었죠. 아가씨가 아니라면 저걸 선물해 준 사람이 제 물건을 훔쳤다는 얘기입니다. 증거 있어요? 이름이라도 써있냐고요. 저한테 보증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친구분이 하시는 매장에서 엄마가 직접 주문한 디자인으로 제작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면 같이 가보면 되겠네요. 저건 책자에도 없는 디자인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지만 그간 신우가 저희 집에서 한 짓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했죠. 전에 남편 핸드폰에서 신우가 제 뒷담을 하는 문자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끔 남편 폰을 보다가 이런 문자를 보았습니다. 오빠, 금 팔려고 하는데 그냥 금은방 가면 팔 수 있어? 그럴걸. 그런데 신분증 챙겨가. 신분증은 왜? 귀금속 판매하는 사람 신원 확인해야 돼. 주민등록증 말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돼. 그럼 누가 판 건지 알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근데 내가 팔고 싶은 금이 있어. 목걸이랑 반지랑 선물 받은 게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팔까 했지.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오자마자 확인을 해본 건데 이미 팔아버렸으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다행히 신우가 풀세트를 하고 제 앞에 나타나 주었습니다. 게다가 덤으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가방까지 찾게 되었죠. 신우는 끝까지 도둑 취급하지 말라며 억울해했고 남편도 옆에서 저더러 도둑 취급하지 말고 빨리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님이 제게 단호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너 정말 저 목걸이가 네 거라는 게 확실하냐? 네, 확실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엄마가 직접 스케치했던 디자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둔 걸 보여드렸고 아버님은 당장 가방과 목걸이 세트까지 제게 돌려주라고 말했죠. 시댁에서 돌아온 이후로 남편과 저는 엄청나게 싸웠어요. 남편은 가족끼리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된 것을 전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이런 인간과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생각했고 저희 부부는 얼마 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난 이후로 저는 전 남편을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도 연락 한 번 오지 않았고 저도 할 이유가 없었죠. 다만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이혼한 전 남편은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그 집에 네 사람이 살면서 서로 엄청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때로는 남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처럼 회사 다니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하게 지내는 중이에요.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언젠가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당분간은 제 삶에 집중하며 지낼 생각입니다.